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여러가지 컨텐츠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죠. 기법에 대한 영상이라던가 마인드, 신법 등등, 그 외에도 투자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뭔가 이슈들이 생긴다면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컨텐츠 중에서 유독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신법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실전 투자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차트, 재료 분석에 대한 영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컨텐츠화 시켜서 실전 투자를 위한 차트, 재료 분석이라는 고정적인 컨텐츠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시장 이슈가 계속 바뀌고 관심 섹터 또는 관심 개별 종목 등등 여러가지 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종목 선정이고 어떠한 과정으로 접근을 하는지, 물론 제가 보는 게 당연히 다 가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관점도 아닐 뿐더러,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종목 선정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섹터나 종목들의 그런 접근하는 방법을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 녹화 날짜는요 6월 12일 토요일 저녁이고요. 실전 투자를 위한 차트 재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오늘자 차트 분석을 좀 해볼 만한 종목들, 최근에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관심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거래대금이 빵 터진 그런 종목은 아닌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스윙으로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을 6월 29일 날 출시를 하게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올해 최고로 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2의 나라가 네마블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러가지 다른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29일 날 오딘이 발표를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전쯤에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 쇼케이스에서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반응의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요, 아무래도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 유튜버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유튜버들이 정말 이 게임을 관심있게 보고 있느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출시가 되자마자 달릴 준비가 돼 있느냐,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쇼케이스 이후에 리니지에 좀 유명했던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출시가 된다면은 열심히 달리면서 계속 고정적인 컨텐츠를 하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쇼케이스를 봤는데 최신 기술이나 그래픽이나 뭔가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 기대감이 충분히 일으킬 만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도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리스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주식은 기대감으로 일단은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6월 29일 날 출시를 하죠.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정도까지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출시되고 나서 실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급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출시되고 나서도 차익 실현이 쫙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글 매출 계속 상위 유지하고 생각보다 반응 나쁘지 않고 조금 출렁거리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도 예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출시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 위치를 한번 봤어요. 차트 위치를 한번 봤을 때 일점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고 고점도 조금이나마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금 이 위치인데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고점까지 보시면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까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에도 자 보시면은 일봉상의 흐름들, 최근의 흐름을 봤어요.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계속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면서 저점을 올려줍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 매수세, 좀 대기 매수세가 확실하게 있구나. 그리고 이
장대, 이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라고 해봤자 뭐 한 4%? 이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테마주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무겁지만 기관, 외인, 수급에 대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스윙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밑꼬리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관리를 하는 듯한 흐름, 그리고 투자자별 종목을 보면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죠. 외국인도 계속 연일 사다가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조금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는 모습, 투신, 사모펀드에서 지금 많이 매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도 나쁘지 않다, 기대감도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고점까지 한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조금 뭐 빠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조정을 과연 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도 이 흐름을 보면서 이날 종가까지도 최근 고점 부근, 매물대 부근 위에 딱 올려놓고 마무리를 했어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거는 원전이었죠.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근데 원전 테마가 어느 정도 돈이 빠지면서 또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였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신풍제약이 재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워낙 또 유명했죠. 예전에 거의 뭐 8,000원이었던 종목이 2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6만원 정도 때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최근에 단기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 주주가 지분을 한 몇 프로 팔았죠. 몇 프로 팔면서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때 쇼커버링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매집이 의심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슈로 보면은 최근에 올라갔을 때 이슈는 신풍제약 미국에서 코로나 경구치료제 계약에 이거래 일찍 급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제약기업으로부터 경구용 먹는 치료제를 성구매 계약을 했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신풍제약이 가냐? 신풍제약이 현재 피라맥스라는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 2상의 지금 연구 데이터 결과 분석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6월달 안으로 거의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임상이 4월 30일 날 끝났어요. 4월 30일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임상 2상에 대한 과정이 끝났고, 그 후로 이 기간 동안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간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보통 30일에서 한 60일 걸려요. 그러니까 길게 한 2달까지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면 4월 30일 날 끝났으니까 2달로 계산을 하면은 6월 30일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 보통 통상 이 정도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리스크도 큰 상황이죠. 예상치 못하게 유의미한 뭐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20만원까지 갔던 이유가 과연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결과값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만 보고 하기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워낙 또 위아래로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지금 거품이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나 조금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터지고 있어요. 이날 거의 기준봉으로 보이는 이 장대 양봉이 1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약 7천억. 삼성전자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핫하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원전 테마에서 자금이 최근에 조금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바이오 제약 섹터에 골고루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유독 신풍제약의 단타성 물량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엄청난 이 거래대금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상 이상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차트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저항대에 있습니다. 60일선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갭을 이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이 갭은 보통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단기 반등은 여기 94,000원까지도 그 반등은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저항대가 여기 61선이 있고, 주봉으로 봐도 바로 그 일봉상의 61선 부근이 주봉에서는 20주선 부근입니다. 여기 20주선.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기준으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걸로 봤을 땐 저번 주니까, 저번 주에 이렇게 20주선을 돌파하려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빠진 이유도 결국에는 이 부근에 이평선 저항이 컸죠. 이때도 보시면은 20주선에 위로 돌파했다 빠지고, 이때도 연속 2번 돌파했다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돌파하다 빠졌는데, 과연 여기에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면서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이 거래대금이 과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음날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다면은 이렇게 1조 6천억씩 터지고 1조씩 터지는 거래대금이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다. 웬만큼 뭐 큰 악재, 뭐 임상 실패,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 눌림목의 자리, 원래 기법상의 타점 자리들을 만약에 준다면은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나올 만한 조건은 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항대는 요 갭이나 요 전고점 부분까지 볼 수 있고, 한 가지 부담 요인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봉상의 부담, 일봉상의 단기 역배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부담되지만 기대감과 거래대금이 깡패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주랑 살짝 좀 시소타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원전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차익이 나오고, 원전주들이 쭉 빠지면은 제약바이오에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을 금요일날은 좀 보였거든요. 다음 주에도 보이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딱히 뭐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 오른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좀 골고루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죠, 최근에. 그 중에서 조금 차트를 그래도 이쁘게 만든 종목은 이제 CMG 제약. 어떻게 보면 신풍이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장대 양봉, 거래대금 1,300억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대금 400억까지 줄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상 그렇게 나쁘지 않다, 충분히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비슷한 그냥 흐름으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총이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소형주인데요. 차트 공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상승 전에 그런 이런 식의 매집성에 대한 그런 차트 흐름일 수 있어서 공부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한일전자가 어떤 이슈로 올랐냐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미사일 발사체죠, 관련 종료의 연일 강세를 보인다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뭐 캔코아나 LIG 넥스원, 그런 다른 종목들, AP 위성 등등 그런 종목과 좀 비슷하게 처음에는 움직이는 듯 했으나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갭상승을 했다가 쭉 빼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갭상승에 대한 음봉을 좀 자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하게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 그때 나온 기사는 의외로 뭐 윤석열의 강력한 안보 국방 강조 행복의 부각 이러면서 약간 윤석열 정치 테마 쪽으로 살짝 발을 올리는 그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너무 세력주, 테마주 느낌의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공부 차원에서, 참고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좀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근데 아무리 이건 소형주라서 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재료도 좀 애매하고, 근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성이 아니라 괜찮은 회사도 이런 식의 매집 차트가 나온 이후에 급등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차트 흐름이냐면요, 이때 강력하게 상승했으나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또 갭상승을 시키면서 비슷한 부분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세력이 털어내는 물량이었다 싶으면은 이때 또 기회를 줍니다. 또 탈출 기회를 줘요. 잠깐만, 여기에서 이렇게 물린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한 번, 2번까지 탈출 기회를 줘요. 이제는 아니겠지. 보통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은 보통 이런 식의 흐름으로 테마주는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다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물린 개미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다시 그 부근까지 올려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탈출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날도 심지어. 그죠? 꼭 이렇게 탈출 기회를 잘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때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종가가 금요일은 음봉을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계속 개인 투자자들을 살려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으로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재료가 조금 애매하지만 살짝 윤석열 쪽으로 엮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건 살짝 좀 리스크가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 따라가는 돌파 매매하는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을 친절하게 다 여러 번 살려주고 주가는 안 빠지면서 버틴다. 이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삼아 추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눌렸다가 또 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살려주는지 아닌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 주는지 기타 등등의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한 좀 재미있는 차트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의외로 정말 이렇게 답답한 종목이 최근에 올라줘서 좀 반갑긴 합니다. 현대로템이 이전에 이때 한번 시세를 철도 관련 공사 그 수주 이슈로 한번 올라주고 정말 시장은 계속 강세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때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묵은 뜨면서 쭉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주는 모습. 근데 최근에 나온 이슈는 최근에 고가를 돌파했죠. 매각 이슈가 나왔던 요 부분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별다른 건 아니었어요. 현대로템 한국전력공사와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력. 근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대북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것도 있고 또 수소 쪽도 엮여 있고요. 철도 쪽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도 최근에 나온 이슈고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엮여 있긴 합니다. 뭔가 뚜렷하게 대단한 호재를 달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호재는 있다.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고 매매를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기준봉 기준으로 나름대로 유의미한 기준봉은 한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거래대금이 1200억 다음날 2200억 거래대금도 굉장히 준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여러 번, 한 번, 두 번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위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거래대금과 이 정도의 전고점의 돌파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런 눌림목의 자리가 준다면 11선이든 21선이든 천천히 한 번씩 주겠죠. 그런 자리가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원전주죠. 원전주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셀리드도 백신 우리나라 정부 백신 지원이나 성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매매는 하진 못했는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더라고요. 이때 첫 기준봉 때 4,500억, 두 번째 때 7,200억, 연일 몇천억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쉽게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죠. 이런 종목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요. 지금은 현재 3일선, 5일선 반등이 나온 상태고 다시 여러 번, 한두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전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5일선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깨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눌림목 타점이 될 수도 있죠. 첫 11선이라던가 처음 5일선을 깨고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라던가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재차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단기 매매나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 이전에 소개해드린 현대로템처럼 그런 식의 대응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역시나 거래대금을 이렇게 많이 터진 것들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 또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가장 주도 테마였죠. 원전. 두산중공업부터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가 아닌데 최근에 너무 대기 자금은 많고 갈 데는 없고 지수는 부담스럽고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이 방향성을 잡고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도 없고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가 하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뭐 투자를 한다 원전 쪽에, 물론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그냥 같이 테마를 엮여서 간 거지만 우리나라도 원전 쪽을 조금 이제 다시 풀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HMM 이후에 뭔가 크게 한번 또 시세를 줄 만한 대형주가 뭐가 있나, 약간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주고 현재 저번 주에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날 21선까지는 아니지만 21선, 11선 중간보다는 좀 윗부분에서 밑꼬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고민이 좀 돼요. 여기까지 과연 이대로 그러면 끝날까? 다이렉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종목도 엄청나게 좀 거래대금을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주도주로 관심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단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런 자리들 다시 재차 여기 밑꼬리라던가 아니면은 밑꼬리를 좀 더 깨고 약간 21선 부근이라던가 이런 식의 눌림목 자리를 주게 된다면은 재차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때그때 좀 흐름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같이 볼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우리기술도 있고요. 우리기술도 지금 어떻게 보면 11선 자리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좀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얘는 소형주로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비슷하게 눌림을 좀 주다가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성 파워텍도 있고 또 전선 쪽은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11선 반등이 일단 한두 번 나왔어요. 이미 이때 한번 나오고 이때 또 나오고, 그래서 시간외로 마이너스 3% 정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번 주 월요일이면 깨고 좀 내리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깨고 내린다고 절대 한 번에 끝날 종목도 아니죠. 어느 정도 조금 내렸다 싶으면은 특정 구간에서는 다시 또 반발 매수세, 대기 매수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잘 잡아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또 소형주로는 한전산업도 좀만 더 빠지면은 좋은 11선 자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의 구간들을 잘 체크하면서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둘씩 이제 짜보는 거죠. 종목들이 볼 게 은근히 많긴 합니다. 원전주들도 최근에 너무 핫했지만 또 빠지는 폭도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정말 핫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끝나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또 추가 눌림목을 준다면은 강한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온시큐어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3월선 매매 좀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11선 부근에서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따라간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당연히 11선 부근 다시 재차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 싶으면은 오히려 11선을 깨고 21선 자리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이것도 볼만할 것 같아요. 그 계속 보는 이유, 거래대금이 이때 4천억이 터졌고, 물론 이때는 상승형 운봉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약간 차익 실현이 한 게 아닌가 라는 데가 좀 의심이 드는 운봉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약 4천억 가까이 3,800억 정도 터졌습니다. 2,400억이죠. 2,400억 정도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 매물이 많아서 굉장히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단번에 뚫기라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추가 눌림을 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만큼 반발 매수세 또는 대기 매수세가 많은 종목일 수 있다. 이 정도 체크만 하고 그 돌파할지 돌파 못할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고, 좀 리스크 크다 싶으면은 패스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상하게 소형주인데 뭐 대단하게 뭐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이번에 조금 1분기에 조금 좋게 개선이 됐다 뭐 이 정도의 호재가 나왔었습니다. 거래대금이 3,200억이 터졌어요. 시가총액이 약 1,700억짜리인데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날도 7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버티는 모습,
추가로 뭐가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으면은 단번에 또 이게 만약에 쭉쭉쭉 바로바로 빼줬으면은 모를까, 이게 좀 며칠 동안 만약에 이 부분에서 버텨준다, 양호하게 거래량을 줄여주면서 뭐 눌림목을 준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은 좀 단기 매매로도 나쁘진 않다, 뭐 이 정도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될 게 수소차가 상한가를 간 게 평가산업이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거는 또 워낙 또 시가총액이 적어서 그냥 강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인 느낌이고, 정부가 이제 수소차 시장을 육성, 정책 발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유니크라는 종목도 있고, 대우부품, 대부분이 그래도 유니크나 대우부품 이런 애들이 윗꼬리를 너무 크게 줬어요. 윗꼬리가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윗꼬리 기준이 그래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상까지 길어지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거래대금은 1200억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다소 길어서 바로 연속성 있게 이렇게 잡아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면서 오히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소차 섹터의 테마주의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게 1차 매집성의 수급인지 바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1차적으로 수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재차 기사와 함께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섹터이긴 합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수소차 섹터, 수소 테마 섹터가 솔직히 너무 소외받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는 구간이지 않을까. 다소 차트는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온 것 치고 너무 흐름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 이러면은 이가 테마가 연속성 있게 추가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뭐 이 정도로만 체크할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SMCNC도 최근에 많이 강했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근데 어쨌든 21선 부근에서 11선과 21선 부근에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를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다시 요 부근, 요 갭 부근이죠, 또는 요 밑꼬리 부근, 다시 이 부근까지 만약에 밑꼬리나 요 갭 메꾸는 부분까지 빠져준다면은 다시 재차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자리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주봉을 봤을 때 일단은 좀 거래량이 줄어든 이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게 일봉이라면은 전날 밑꼬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처럼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캔들이 생겨요. 새로운 캔들이 생겼을 때 다음 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렇게 밑꼬리를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음봉의 모습이겠죠.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지지를 하는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밑꼬리를 만들면서 정말 강하다면 양봉까지도 만들 수도 있고, 적당히 밑꼬리만 만드는 음봉이라던가 이런 식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깨고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의 밑꼬리를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이 아마 대응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밑꼬리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여기 21선을 좀 위협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보면서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테마는 이제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가 됐죠. 그러면서 테마주를 봤을 때 넥스트아이 역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쭉쭉 빠졌어요. 이게 점점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이제 재료 소멸,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다음 대선도 뭐 한참 뒤고 너무 먼 얘기고 하니까 당대표가 나오면은, 당선이 안 되면은 더 최악이겠지만 당선이 돼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그 다음은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 핫한 기대감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보면 돼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런데 역시 당대표가 됐는데도
잠깐 시세 주더니 종가 거의 저가, 재료 소멸로 거의 끝났죠. 그리고 또 같이 갔던 게 삼보산업, 또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당대표 되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 테마주나 뭐 다른 종목들도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오고 난 후까지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하시려면은 발표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 때보다 연설을 할 때쯤부터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서도 역시나 끝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식의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거에 내가 당했다,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공부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 재료, 그 다음에 종목, 선정 또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주 시간 될 때마다 제 관점이나 공부를 할 만한 종목, 재료, 차트 분석이 나온다면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